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베링거 인기라임 동물약품에서 기술 좋은 수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강기종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육성 비육돈의 PRDC입니다. 육성 비육돈의 PRDC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또 같은 주제로 얘기하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이유후 육성률, 즉 한돈농가 전산성적 보고회에서 발표하는 이유후 육성률은 여전히 85%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후 후에 우리나라의 돼지의 한 15% 돼지가 폐사에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육성 비육돈의 PRDC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 농장에서 실행하는 하나라도 찾아가지고 단 1%의 성적만이라도 개선될 수 있다면 제게는 큰 영광이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내용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돈플래닛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PRDC라고 하면 돼지 호흡기 질병 복합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돼지 호흡기 질병에는 여러 가지 원인체들이 존재합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PRRS 바이러스, 서코 바이러스, 마이코플라즈마, 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호흡기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원인체에 대한 대응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돼지를 최종 출하 단계에 이르기까지 함에 있어서 임상 증상으로 발현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질병들과 함께 가면서도 돼지를 잘 건강하게 출하시킬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질병들로부터 돼지가 편안한 환경에서 사육될 수 있도록 편안한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질병에 비록 걸렸다 하더라도 사료 섭취량이나 이런 게 떨어지지 않고 정상적인 증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될 것입니다. 호흡기 질병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환기 부분, 즉 환경적인 요인이 될 것입니다. 보여드리는 사진은 리모델링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최신의 비육돈사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돈사에서 리모델링을 한 뒤로 다음과 같은 부분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높은 천정을 갖고 있어서 굴뚝 배기환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열을 보강하기 위해서 우레탄을 도포했고요. 한쪽 방향에서만 이끼가 제공되기 위해서 측벽 벨기 입구를 채택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좋은 이끼구와 이끼구 위치도 잘 선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밝은 조명을 채택함으로써 우리가 돼지를 관찰함에 있어서도 잘 관찰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돼지가 수시로 사료를 섭취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쓴 돈사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돈사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눈치챈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 농장이 톱밥 돈사이다 보니까는 톱밥을 제거하기 위해서 스키드로더 같은 차량이 좀 이동할 출입 통로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스키드로더가 출입하는 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새바람이 유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바람을 차단했더니 훨씬 더 좋은 육성률을 보였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겨울철이 되면은 윈치돈사에서는 이렇게 비닐로 보강 작업을 실시합니다. 즉 우리는 지금까지 환기, 즉 새바람 차단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돼지를 관리해왔습니다. 육성 비육돈에서 새바람이 돼지한테 지나친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큰 영향을 준다는 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바람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리들을 해왔습니다. 보여드렸던 두 가지 예가 그 예에 해당되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새바람 차단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는 점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육성 비육돈사에 출입을 하다 보면은 겨울철임에도 돈사 온도가 28도 이상, 30도 가까운 온도를 유지하는 농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돼지가 보시는 그림처럼 적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체중에 맞게 상대적으로 환경기온 온도가 점차점차 낮아져야지 사료 섭취로도 떨어지지 않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육성 비육돈이라고 하면 30kg 이상의 돼지들을 일컬을 텐데, 그 돼지들은 한 25도에서 26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돼지가 생활하는데 최적의 온도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농장들, 많은 농장들을 가보게 되면은 새바람 차단, 그 다음에 최저입기, 이런 거에 너무나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물론 호흡기 질병에 많이 피해를 보셨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하신다는 걸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돼지에게는 적온, 즉 적당한 온도를 제공해줘야 하면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온도에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농장을 보다 보면 이렇게 좀 안타까운 사례들을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특히나 환절기 겨울철에 접어들다 보면은 환기량이 부족해서 즉 온도가 너무 높아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왼쪽 사진에 보게 되면은 배기환이 굴뚝에 있지만은 이 배기환에 달려있는 셔터가 개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셔터는 개방되지 않은 채 배기만 돌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농장의 돈사 안에 있는 안 좋은 공기들이 외부로 나가지 못합니다. 특히나 이런 현상들은 최저 환기를 적용할 때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배기팬에 달려있는 셔터라고 하죠. 그 셔터가 뭐 기름때라든가 아니면 다른 거에 묻어가지고 열리지 않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한 10%, 20% 배기팬을 돌려야만 하는데 그때 정상적으로 셔터가 개방되지 않는 사례도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굴뚝을 한번 쳐다보시고 우리 배기팬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는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짐작하시겠지만은 돈사 온도가 겨울철에도 너무나 높게 유지되고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게 되다 보면은 입기 덕트 쪽에 저렇게 곰팡이가 많이 끼어 있는 게 발견되게 됩니다. 이 곰팡이뿐만 아니라 음수 배관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바이오필름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껴가지고 돼지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장에 있는 돼지들은 겨울철에도 최적의 온도,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야지 잘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돈사 온도가 너무 덥게만 관리하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농장에 겨울철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렌즈가 선명하게 찍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겨울철에도 돈사 안이 쾌적하고 양호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농장 같은 경우 어떻게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느냐? 입기가 우리 농장의 돼지에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비닐 커튼을 쌍방향으로 쳐가지고 바로 돼지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가 될 것입니다. 최저 환기를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입기를 우리가 최소한의 입기를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돼지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농장에 있는 돼지들은 너무 온도가 높게 관리돼도 안 되고 너무 온도가 낮게 관리돼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환절기 또 겨울철을 겪는 농장들을 살펴보면은 너무 추워서 돼지에 문제가 되는 농장들은 극히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돈사 온도를 너무 높게 관리해서 최소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돼지한테 무리를 주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안 좋은 영향이 될 수 있고 사료 섭취량을 저해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쾌적하게 느껴질 수 있을 만한 공간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쾌적하다는 말이 되게 주관적인 말이라서 객관적으로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이 애매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돈사에 들어갔을 때 너무 답답하지 않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돼지가 잘 성장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게 호흡기 질병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되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료 섭취량인데요. PRDC, 즉 호흡기 질병이 걸리게 되면 돼지가 사료 섭취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보여드린 자료는 다른 요인이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번 이 도표로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여드리는 그림은 28일령부터 70일령까지 자돈의 사료 섭취량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자돈의 사료 섭취량이 특정 구간에 가면서 이렇게 아래로 굴곡이 빠지는 게 보일 것입니다. 사료 섭취량이 저하되는 것이 보여질 것입니다. 물론 이 시기에는 백신이 접종되는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백신이 접종되는 시기에 돼지들이 사료 섭취량이 떨어지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PRDC, 즉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호흡기 질병에 노출된 돼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 나타나는 임상 증상으로 확인되는 것은 사료 섭취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농장에서 사료 섭취량이 뚝 떨어지면 우리 농장에 있는 돼지가 어떤 호흡기 질병에 노출되지 않았나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보여드리는 그 논문에 있는 자료는 제가 많이 인용하는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육성 비육돈에서 위생적인 요인들을 공격 조종했을 때, 즉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공격 조종했을 때 돼지 섭취량과 증체의 관계를 메타 분석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수치화한 자료입니다. 여기서 크게 차이점이 나는 요소들 두 가지를 설명드릴 수가 있을 텐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화기 질병에 노출됐을 때와 호흡기 질병에 노출됐을 때 차이점이 극명하게 보이실 텐데 소화기 질병에 노출됐을 때는 돼지가 사료를 섭취는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유제너의 증가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증체가 잘 되지 않는 반면에 호흡기 질병에 노출된 돼지는 돼지가 직접 사료를 먹지 않기 때문에 증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농장의 돼지가 호흡기 질병에 노출이 된다. 그 원인체는 우리가 아직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호흡기 질병에 노출이 되면은 사료 섭취량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사료 섭취가 저하되는 광경을 많은 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부 농가에서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으신 것 같던데요. 데이터 로그라고 해가지고 24시간 동안 돈사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걸어 놓으면은 돈사 온도가 어떻게 돼가는지를 실시간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7시 반, 8시 사이에 온도가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4도가량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뒤에서 이 온도 차이가 이렇게 나는지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시간이 7시 반, 8시라는 것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농장에서 계신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농장에 들어갔더니 돈사 온도가 밤중에 높게 유지되다가 우리 농장 너무 답답하네 하고 작업하시다가 농장에 있는 문을 개방을 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아침 작업을 처음 시작하실 때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돈사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급격한 온도 변화에 노출되게 되면 돼지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호흡이 곤란해지고 사료 섭취를 하지 않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돼지가 갑작스러운 급격한 호흡기 질병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첫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가 사료 섭취량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 점만 농장에서 잘 확인해도 충분한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에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이 점입니다. 이렇게 한쪽 벽에 음수 워터컵이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사료 섭취량이 저하되게 되면 우리가 먼저 해줄 수 있는 장화는 음수를 충분하게 공급해 줄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감염성 질병에 걸리다 보면 상대적으로 열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사료 섭취량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열제가 가미된 음수를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다면 돼지한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도 육아를 하다 보니까 애들 데리고 병원을 가게 될 일이 많은데요. 병원에서 하는 의사가 하는 처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들도 애들이 와서 진찰을 하고 체온을 재고 이렇게 해서 알지 못하는 호흡기 질병 같은 거에 노출이 됐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처방은 해열제와 소염제 같은 것들을 먼저 처방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경도에 따라서 항생제 처방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농장들에서 한번 예를 들어 살펴보면은 해열제나 소염제 같은 것들을 처방하기 전에 어떤 항생제를 택할지를 먼저 고민하게 되십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호흡기 질병에 노출이 됐을 때 먼저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사료 섭취가 정상적인 패턴으로 올라가지 않고 사료 섭취량이 떨어져 있다는 확인이 되시면은 더욱더 음수 공급에 집중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더불어서 해열제가 가미된 음수를 공급해 줄 수 있다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원인치에 대해서 첫 번째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 돼지들이 호흡기 질병에 노출됐을 때 어떻게 하면 환경적으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주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호흡기 질병 원인치에 노출이 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2부에서는 이 호흡기 질병 원인체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바이러스성 질병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균성 질병에 대해서 면역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